그곳에서 알게 된 지옥의 존재는 구청과 소멸의 공간만 생각하느라 혜주와 연지가 완전히 배제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느닷없이 등장한 말 그대로 변수였고 그건 고스란히 근심으로 작용했다. 하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무심하게 흘러 그녀를 운명의 기로에 데려다 놓았다. 자꾸 가까워져. 발끝부터 사라져. 고요한데도 무서워. 잠잠한데도 아파.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일은 벌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벌점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인지 그녀는 무난하게 환생권을 얻을 수 있었다. 사자는 자신이 용도한 망자의 속셈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전해야 하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고 그 후 제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에 각인처럼 새겨 넣었던 어둠으로 향하는 길을 상기하며 추격자의 통로로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참 목적지로 향하던 중 뜻밖에도 그토록 애타게 찾아도 볼 수 없었던 인상착의를 한 노인을 만났고 대번에 그가 상인이라는 걸 직감했다. 제이는 그를 생판 본 적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드는 반가움을 뒤로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려던 찰나 빠르게 지나가는 추격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던 걸 멈추고 발길을 옮기면서도 상인과 거래할 기회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황급히 자신이 할 말만 남긴 채 돌아올 답은 듣지도 않고 빠르게 뒤를 쫓았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부탁한 전원을 남기는 건 잊지 않았다. 구촌이 끌어가는 길은 말로만 접했을 때와 천지 차이로 실제로 그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퍽 어려웠다. 붙잡아도 부서져. 나는 점점 옅어져. 일단 온통 어둠만 존재했던 통로는 자취하고 처음 마주한 통곡의 계곡을 지나가는 것부터가 곤욕이었다. 그곳의 망자는 명성처럼 여태만 나왔던 그냥 의식을 잃고 떠도는 망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그들은 어둠 속 허공 어딘가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마치 원망과 저주를 퍼붓듯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었고 그 소린 듣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다 못해 의식을 잃을 것처럼 아득하기만 느껴졌다. 거기다 그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건 익히 들어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조금만 까딱 잘못 움직이면 곧장 달려들어 공격할 것만 같은 막연한 공포감에 오금이 저려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은 사방이 검은 정막에 휩싸여 바로 코앞 말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미아가 되어 그 속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랬기에 더욱 정신을 집중해 무조건 길만 따라가라고 거듭 강조했던 혜주와 연지의 말을 상기하여 되뇌이며 오로지 눈앞에 놓인 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만 따라 앞을 향해 무작정 걸었다. 그렇게 엇겁과 같은 시간을 힘겹게 버티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고 그건 마침내 보람이 되어 빛을 발휘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눈에 익숙하고 반가운 구천 입구와 여전히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단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 시간을 확인하는 건 고사하고 가늠할 방법조차 없어 전혀 알긴 힘들어도 분명한 건 혜주와 연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정이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제이는 거기서 잠시 갈등했다. 그대로 딸에게 갈 것인지 아니면 자정이 되길 기다릴 것인지. 거기엔 혜주와 연지를 기다리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솔직히 그것보다 상인을 만나려는 의지가 더 컸다. 그런 까닭은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그녀들은 꼭 그 당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만나려 한다면 만날 수 있지만 한 곳에만 정착해 머무르지 않는 상인은 만에 하나 혹여라도 그날 왔다가 자신이 없는 걸 보고 그냥 길 가던 망자가 한 헛소리로 지부에 가버리면 다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은커녕 과연 또 우연이라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에 확실히 온다고는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 그냥 기다리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낳았기에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얼마 되지 않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반가운 이의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목소리도 들렸다. 저만치서 연지가 실없는 농담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를 반기며 해사하게 웃어 보였고 거기에 화답하는 뜻으로 제이도 농담으로 맞받아쳐 주었다. 망상어상 손끝에다 공허한 어긴 나를 삼켜와 떨리는 목소리 부서진 내 이름 사라질까봐 무너질까봐 더 크게 울어 날 놓지 연지의 말에는 농담과 진담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내색하진 않았어도 혜주와 자신의 팀에 끼지 않고 은근히 겉돌았던 탓에 거기에서 오는 미미하지만 불편한 기류가 신경 쓰였던 게 사실이었고 여전히 그런 상태일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조용히 와 끝을 말해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없는 깊은 곳에서 나는 울어 나는 꺼져 사라질까봐 무너질까봐 더 크게 울어 날 놓지 마 텅빈 이 밤에 망상어상 제이는 상인을 만난 일을 궁금해한다라는 이 얘기에 소상히 전해주었고 연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멈추지 않고 순간순간 솟구치는 식욕을 억지로 잠재우느라 부단 이해를 써야 했다. 목이 타 어상만 입안에 차 망상은 손끝을 제이는 물론이고 혜주도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어도 언제부턴가 악기나 원기로는 정의하기 힘든 돌연변이 상태가 된 연지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자신들과는 많이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 깊이 내 숨이 먼저 꺼질까봐 그녀의 물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찰나 때마침 구세주처럼 또 다른 반가운 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상 허상 공허한 허기 혜주는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에 반가움과 동시에 겁도 없이 기어이 일을 내고만 철부지 막내를 맞이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다른 마음은 애써 숨겨둔 채 그저 반가움만 내비치며 맞이해 주었다. 제이는 어리광과 엄살이란 걸 마지막으로 피워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그런 것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든 것인지 그녀들 앞에서 왠지 맘껏 어리광을 부리며 엄살을 떨고 싶어졌다. 그래서 부천 입성에서부터 국어까지 이어진 여정을 아이처럼 최대한 우는 소리로 과장되게 늘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 장난반 진심반으로 다독이며 아끼지 않고 칭찬 세례를 쏟아부어 주었다. 더 차갑게 심장이 얼어붙기 전에 그 덕에 셋은 저런 끊임없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막막하게 그지없던 그 시간도 잠시나마 즐길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선물같이 한동안 보이지 않던 상인이 거짓말처럼 모습을 나타냈다. 혜주와 연지가 호련히 나타나 능청을 떨고 있는 상인을 보며 대화 중인 한편에선 그를 그곳으로 불러들인 장본인인 제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꽤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했다. 그러자 그런 것이 너무도 낯설었던 그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며 오히려 난색을 드러내다 몇 발치 뒤에 있는 연지를 발견하곤 의식한 듯 괜히 으스레를 떨며 주저리 그다지 영양가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조용한 방 안에 무너지는 숨 망상허상 손끝에 닿을 듯 텅 빈 입술만 떨고 있어 공허한 어기 한쪽을 긁어 사라질 것 같아 더 선명해져 이름도 없는 두려운 마음 와 망상허상 공허한 어기 망상허상 나를 삼켜 내 안이 무너져 망상허상 공허한 어기 망상허상 끝이 보여 눈을 감아도 어둠은 남아 아무것도 아닌 내가 더 커져 통곡이 번져 벽을 적시면 살아있는 게 벌처럼